이번 시간엔 매출 원가, 재고 자산, 매입 채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매출 원가, 재고 자산, 매입 채무의 의. 상품을 거래처로부터 사서 고객에게 팔아 돈을 버는 기업을 상품 매매 기업이라 합니다. 구입한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면 매출이 기록되는데, 이와 같이 판매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된 상품의 원래 사온 가격을 매출 원가라 합니다. 판매를 위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 자산이라 하고, 상품 매매 기업이 보유하는 재고 자산을 상품 재고 자산 또는 줄여서 상품이라 합니다. 상품은 1년 이내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동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상품은 현금을 주고 매입하지 않고 외상으로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기업은 당장 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래에 상품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래에 갚아야 할 상품의 외상 매입 대금을 매입 채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입 채무는 1년 이내의 기간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유동 부채로 분류하지만 1년 이후에 갚을 매입 채무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합니다. 제조기업의 재고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판매할 제품을 직접 만듭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원재료가 있어야 하며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성된 것이 제품입니다. 기말 현재 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원재료도 있을 수 있고 고객에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완성을 못하여 아직도 가공 중에 있는 제공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조기업에서는 상품 매매 기업과는 달리 원재료, 제품, 제공품 등의 재고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매출 원가의 계산. 매출 원가는 매출액이라는 수익을 얻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판매를 통하여 고객에게 인도한 상품의 원가를 말합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매출 원가의 내용은 영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 매매 기업의 경우 매출 원가는 상품을 통하여 고객에게 인도한 상품의 구입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인도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재료비, 인건비 등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상품 매매 기업과 제조기업의 경우 매출 원가 계산 방식은 각각 다르며 제품을 생산한 후 완성된 제품을 외부에 판매하는 제조기업의 매출 원가 계산이 상품 매매 기업의 매출 원가 계산보다 복잡합니다. 여기에서는 상품 매매 기업의 매출 원가 계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매매 기업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영업 형태로서 백화점, 할인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품 매매 기업에서의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과 단기 상품 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원가의 계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성상사는 2000-1년 포괄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매출 원가는 다음과 같이 9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유성상사는 기초에 14,000원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단기에 12만 2천 원의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2000-1년에 판매 가능한 상품의 총 원가는 13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기말 현재 4만 6천 원의 상품이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아있기 때문에 판매된 상품의 원가는 9만 원이 됩니다. 유성상사의 매출 원가 결정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 손익계산서에는 그림과 같은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을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을 표시하지 않고 산출된 매출 원가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을 표시하는 경우에 유성상사의 2000-1년도 부분 포괄 손익계산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유성상사의 2000-1년도 부분 포괄 손익계산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 대금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모두 합하여 결정됩니다. 매입에 들어간 금액에는 매입 계산 금액과 재고자산을 회사까지 옮기는 데 들어간 운반비인 매입 운임이 포함됩니다. 재고자산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 운임은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만 판매된 상품을 고객에게 운반해주면서 발생한 판매 운임은 판매비로 처리합니다. 재고자산 취득 원가의 조정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매출과 매출 채권의 조정 항목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은 상품을 매출한 기업에서 발생하는 항목인 반면 거래 상대방인 상품의 매입 기업에서는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발생합니다. 매입 환출은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나 파손 등이 있어서 판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며 매입 애누리는 판매한 상품의 결함이나 파손 등으로 인해 판매자가 판매 대금의 일부를 애누리해 주는 것입니다. 한편 매입 할인은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한 후 조기에 외상 매입 대금을 지급할 경우 판매자가 외상 대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상품을 매입한 기업이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매출의 차감으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상품을 매입한 기업은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이번에는 순 매입액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식처럼 상품의 매입가에게 매입 운임을 가산한 금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이며 한 회계 기간 동안 취득 원가의 합계는 해당 회계 기간 동안 상품의 순 매입액이 됩니다. 다음의 예제를 통해 매입 운임,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고려하여 순 매입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제에서 순 매입액은 매입액에 매입 운임을 가산하고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차감한 18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포괄 손익계산서에는 일반적으로 매입액, 매입 운임,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모두 표시하지 않고 순 매입액만을 표시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단기 중에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고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원가로 배분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품을 구입할 때 구입 시점마다 구입 단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에 상품을 2번 매입하였는데 한 번은 10,000원씩 10개를 구입하고 또 한 번은 12,000원씩 10개를 구입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단기에 8개를 판매하고 나머지 12개는 기말 현재 보유한다고 할 때 얼마짜리 상품을 판매했는지에 따라 단기 매출 원가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달라집니다. 만약 10,000원에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면 매출 원가는 8만 원이고 기말 재고자산은 14만 원이 될 것이며 12,000원에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였다면 매출 원가는 96,000원이고 기말 재고자산은 124,000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상품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여러 번 매입했을 때 어떤 상품이 팔렸다고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제로 판매할 때마다 판매된 상품의 취득 원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를 주고 사온 상품이 팔렸는지 알 수 있고 또한 남아있는 재고는 얼마를 주고 사온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팔린 상품의 원가와 기말 재고 자산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개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일이 개별 확인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재고 자산의 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을 일일이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실제 판매되는 실물의 흐름과 관계없이 일정한 가정을 하여 어떤 것이 팔렸고 어떤 것이 남았는지를 계산합니다. 재고 자산의 흐름에 대한 가정으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제를 통하여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었다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가정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먼저 구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했기 때문에 실물의 실제 흐름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 먼저 구입한 상품의 원가가 매출 원가에 반영되고 나중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가 기말 상품으로 남게 됩니다. 예제의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해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말 재고액은 기말 재고 수량 30개에 7월 11일에 구입 단가 1,600원을 곱한 금액인 48,000원입니다. 따라서 매출 원가는 판매 가능 원가 21만 원에서 기말 재고액 48,000원을 차감한 16만 2천원이 됩니다.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과는 반대로 나중에 구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었다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오래전에 구입한 재고 상품이 계속하여 재고로 남아있다고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물의 흐름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후입선출법에서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가 매출 원가에 포함되고 과거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가 기말 상품에 남게 됩니다. 예제의 경우 후입선출법에 의해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말 재고액은 기말 재고 수량 30개 중 10개는 기초 재고의 단가 1,200원을 적용하고 20개는 3월 7일에 구입 단가 1,4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4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 원가는 판매 가능 원가 21만 원에서 기말 재고액 4만 원을 차감한 17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후입선출 방법은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재무보고 목적으로 부적합하며 또한 재고자산의 실제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방법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왜곡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총평균법은 상이한 가격으로 구입한 상품이 고르게 판매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 한 회계 기간 동안 상이한 가격으로 구입한 총 구입 금액을 상품 총 수량으로 나누어 총 평균 단가를 구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총 평균 단가를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수량에 곱하여 기말 재고액을 구합니다. 총평균법은 가중평균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구매 수량에 가중하여 총 평균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제의 경우 총평균법에 의해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평균법에 의하면 기말 재고액은 기말 재고 수량 30개에 총 평균 단가 1,500원을 곱한 45,000원이며 매출 원가는 판매 가능 원가 21만 원에서 기말 재고액 45,000원을 차감한 16만 5천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구입 시점별로 구입 단가가 상이할 경우에는 원가 흐름의 가정,
즉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의 크기가 다르며 그 결과 이익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물가 상승 기간이라서 상품의 구입 단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기말 재고액은 선입선출법에서 가장 크게 보고하고 후입선출법에서 가장 작게 보고하며 반대로 매출 원가는 후입선출법에서 가장 크게 보고하고 선입선출법에서 가장 작게 보고합니다. 앞의 예제에서와 같이 회계기간 동안 상품의 구입 단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의 크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 재고액은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의 순으로 나타났고 매출 원가는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선입선출법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